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체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모장단체 연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오늘 수업에 등장할 텐데, 이 인물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조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단체 모두 거의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성향을 물어보고 이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물의 사진을 지문에 제시해 놓고 이 인물이 소속돼 있던 단체에서 활동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자, 의열단은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단체였는데 친일파 차단과 기강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열단 단원들은 대표적으로 김익상, 김상호, 그리고 나석주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의열단은 신채호라는 사람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기본 행동 강령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이 교과서에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지문이 시험 수능에 그대로 제시되고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교과서에서 이 지문을 읽어보고 이 지문이 나온다면 의열단이구나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문이 굉장히 긴데 포인트는 거의 지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모든 혁명의 근원은 폭력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신채호가 줬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기본 강령, 행동 강령이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나석주라는 사람의 사진을 지문에 제시해 놓고 이 인물이 소속했던 단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기본 행동 강령을 가지고 활동하였다라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열단 김원봉이 중심이었고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신채호라는 사람이 행동 강령을 내려줬다라는 거. 그 다음 기강 파괴와 친일파 처단이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김익상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요. 그리고 김상옥 같은 경우에는 종로경찰서에, 그 다음 나석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그 토지조사 사업할 때 배웠죠.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져서 기강 파괴를 했던 요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의 비슷한 성격이지만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김구가 만들었던 무장단체입니다. 그래서 일제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일본에 있는 일본 국왕의 행차의 가마에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비록 실패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감을 조성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윤봉길은 중국에서 벌어진 일본 국왕의 생일 파티 연에 폭탄을 던져서 이번에는 폭탄이 터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일본 각 관료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여기 한인애국단이었다는 거.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윤봉길 의사가 나왔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요.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또는 한인애국단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한인애국단의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봉창과 윤봉길, 이봉창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국왕의 가마 행렬에 폭탄을 던진 거고요. 그 다음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본 국왕의 생일 파티 축하연에 폭탄을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의열단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들 있죠. 기본적으로 나석주와 김익상, 김상옥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한인애국단에 소속되어 있는 윤봉길과 그다음 이봉창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체가 거의 비슷한 성향이죠. 그래서 비슷한 성향의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됐으니까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무장단체는 중국 공산군과 많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선 공산당이 굉장히 힘이 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산당은요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던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대표자 회의에서 코민테른이 내려와요. 뭐냐면
이념에 상관없이 일단 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슨 단체와도 연합을 할 수 있다라는 행동 강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도 우리나라 이제 항일 단체와 연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중 연합 작전을 펼치게 되고 한국 독립군과 우리나라 조선혁명군도 중국과 연합을 해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청천이 소속해 있던 한국 독립군은 쌍성부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중국군과 함께. 그 다음 조선혁명군의 양세봉이라는 사람도 그 다음 영흥가 전투에서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냅니다.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두 사람,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과 그 다음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전투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교과서에도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도와 이 사람들 이름을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근현대사는 지도와 사람의 이름 또는 업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배웠던 고대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사로 넘어올수록 문헌자료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성향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을 따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한중연합작전을 펼쳤을 때 이 지청천과 양세봉의 전투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전투는 지도를 참고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과서에 지도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참 빠졌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 대해서도 행동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죠? 혁명은 폭력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반드시 밑줄 그으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에서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